안녕하세요. 낭낭나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실전 문제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2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발췌해 보았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력 팍팍 키워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23번부터 시작합니다.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 4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이항정리 일반항 학습되는 지금 질문 던지는 거죠. 6개 중에서 알기를 선택하겠다. 그럼 x제곱이 이제 r번을 선택되겠고 2가 6-r번 이렇게 좀 선택되는 건데 4제곱 개수가 되는 거니까요. 뭐 2r 부분이 좀 4가 돼서 r이 2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 개수는 6 콤비네이션 2에다가 2에 그럼 이제 4제곱이 좀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 콤비네이션 2는 3, 5, 15 되겠고 16 이렇게 좀 곱하기 해주면 되는 건가요? 그럼 30 곱하기 8 이렇게 형태로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240입니다라고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항정리 일반항 확실하게 좀 학습되는지 점검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와 B의 확률, 교집합의 확률,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확률이 주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건부 확률도 뭐 두 개의 조건부 확률식이 갖다 주어져 있을 때 BA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뭐 조건부 확률식에서부터 뭔가 좀 힌트를 좀 얻어야 되겠죠? B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 A가 일어날 확률, 교집합 확률을 구해가면 되겠고요. 이쪽은 A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 B가 일어날 확률, 역시 교집합의 확률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산 결과 좀 처리해주면 되니까 뭐 교집합이 공집합이 0이 아니니까 결국은 A 확률하고 B 확률이 서로 어떻다, 같다 이런 부분들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뭐 합집합의 확률 부분에서 덧셈 정리해서 우리가 좀 뜻을 좀 얻어내야 되는데 A 확률 더하기 B 확률 그 다음에 교집합 확률 뺀다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되겠죠. 일단 이제 뭐 두 개의 확률이 같으니까요. A 확률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들은 두 배의 A 확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빼기 4분의 1 계산 결과 1입니다 라고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배의 A 확률이 이제 4분의 5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A 확률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8분의 5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조건부 확률에 해당하는 식 좀 이제 요 기존 식을 좀 바르게 좀 처리해서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뭐 덧셈 정리 부분들 우리가 좀 반드시 알아야 될 기본적인 항목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5번입니다. 어느 인스턴트 커피 제조회사가 생산하는 제품 A 한 개의 중량 종류표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뭐 좀 살짝 메모해 볼까요? 평균이 9, 표준 편차가 0.4 이런 종류표를 따르고 이건 이제 A 제품이요. B 제품은 또 평균 20의 종류표 1을 좀 따라간다. 이건 평균 20의 표준 편차 1을 좀 따라간다. 이렇게 좀 살짝 메모를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A 제품에서 선택한 한 개의 중량 8.9, 9.4 이하의 확률, B 제품에서 선택한 19 이상 K 이하의 확률이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K 값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뜻파악을 좀 이렇게 좀 살짝 해보면 평균이 9 이렇게 좀 처리되어 있는데 8.9부터 그 다음에 뭐 9.4 이런 부분에 이제 좀 확률을 좀 열심히 이렇게 좀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고, 요거는 그래도 평균이 20 이렇게 좀 처리가 되어 있는데 얼마부터인가요? 19부터 해서 또 K까지 이렇게 좀 확률을 좀 구해달라. 이 확률을 좀 서로 어떻다, 같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이런 부분들 뭐 당연히 뭐 수식 처리해 가야 되는 거죠. 변수를 좀 처리해 보게 되면 뭐 변수를 x라고 할까요? 뭐 x라는 변수 자체가 9.4 이하의 확률 이렇게 되면 이거 뭐 표준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 거니까 표준화식을 하게 되면 z 값이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0.4분의 여기는 마이너스 0.1이 되는 건가요? 여기는 0.4에 0.4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z 값을 보게 되면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분의 1 되겠고 여기는 뭐 1입니다 라는 이런 형태 좀 살펴갈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y라는 변수를 좀 표시해 볼까요? 그럼 19보다 크거나 같고 k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될 수 있는데, 이거는 또 z 값으로 좀 바꿔가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표준 편차가 1이었으니까 여기는 좀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여기는 1분의 k-20 해서 결과를 좀 처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결과가 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좀 이렇게 다시 표준 정규분포를 좀 그려서 보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1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돼서 확률을 좀 구해 가야 되는 거고, 오른쪽을 좀 처리하게 되면 또 마이너스 1부터 여기 이제 k-20 이렇게 좀 처리해 가야 되는데 이 확률이 좀 제일 같아야 되잖아요. 이제 오른쪽 부분하고 여기 왼쪽 부분들이 같으니까
반대편 부분들 여기 또 이렇게 서로 좀 같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k-2b라는 것은 뭐 표준 변환한 이 z-값이 부호가 좀 반대되는 형태가 되니까 뭐 4분의 1이 돼야 되겠다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k값은 그러면 20 플러스 4분의 1입니다 라고 해서 k값을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20.25 4분의 1이 0.25 이렇게 처리되니까 되니까 20.25를 좀 답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두 개 부분들의 이제 변수가 나와 있어서 어떤 관계가 있느냐 좀 살펴가는 건데 뭐 큰 흐름 틀에는 이제 이렇게 표준화 시켜갔을 때 z값 나온 이 결과 부분에서 이제 좀 어떻게 좀 이제 같아져 가는 건지 좀 헷갈리면 이렇게 원래 이제 수치에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의 대칭 구조 모양이 같습니다 이거 발견돼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된다면 역시 정규분포 모양을 좀 살짝 그려서 뜻파악을 한 이후에 처리를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세 학생 ABC를 포함한 7명의 학생이 원모의 탁책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둘러앉으려고 합니다. A가 B 또는 C와 또는이라는 부분이 중요하군요. 합집합 형태로 되어 있네요. 이웃할 확률을 좀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A하고 B하고 좀 이웃할 가지수, 그 다음에 뭐 A하고 C하고 이웃할 가지수, 그 다음에는 A하고 둘 다 이웃하려면 B, C가 양쪽에 있어야 되는 거 이런 가지수를 좀 통해서 전체적인 이제 우리가 좀 구해야 될 확률의 가지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 7명이 나열을 하는데 원탁에 좀 나열되는 거죠. 그럼 뭐 이제 6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A하고 B가 이웃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웃하면 이제 묶어서 처리해 가는 거죠. 묶어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묶어서 이제 한 명으로 처리해주게 되면 6명 5팩토리얼 둘이 자리 바꾸는 거 2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AC가 되는 것도 똑같죠. 5팩토리얼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동시에 묶여가는 경우 또 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셋이 동시에 묶여가면 전체는 이제 4명처럼 보이는 거죠. 5명처럼 보이는 거죠. 5명처럼 되어 있으니까 원턱이니까 4팩토리얼 되겠고 뭐 그 다음에 A하고 C가 또 이렇게 자리 바꾸는 가지수가 있으니까 곱하기 이렇게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4팩토리얼을 좀 약분하면 되는가요? 4팩토리얼 약분을 좀 이렇게 좀 잘 진행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6 곱하기 5가 좀 남아 있겠고 여기는 5 곱하기 2 여기는 또 5 곱하기 2 여기는 2 이렇게 좀 남아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2를 또 마저 또 이렇게 또 약분하게 되면 3, 5, 15분에다가 10-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은 15분의 9가 되겠고 3으로 또 약분하면 5분의 3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를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분의 3 2번 정답. 일단 뭐 또는 형태로 됐을 때 A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야겠다 그런 관점이 필요한 거죠. 이웃할 때 동시에 이웃할 때 이렇게 A합 B의 그런 개념들 좀 가지고 있으면 가지수를 이제 이런 절차에 풀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7번입니다. 이산확률 분포 X의 확률 분포가 표로 좀 나와 있습니다. 변수에 좀 A 문자가 좀 있군요. 자, 분산하고 기대값이 같아진다 라고 되는데 일단 뭐 기대값을 좀 열심히 구해야 되겠죠. 기대값을 구하려면 각각 열심히 이렇게 좀 곱하기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니까 2분의 1 더하기 5분의 2A입니다 라고 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표준 편차로 가려면 뭐 제곱의 평균에서부터 절차를 좀 밟아가야 되겠죠. 제곱의 평균 역시 2분의 1이 되겠고 제곱하게 되니까 5분의 2 A 제곱해서 결과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분산을 구해간다 이런 얘기는 제곱의 평균이니까 2분의 1 더하기 5분의 2 A 제곱 되겠고 빼기 2분의 1 더하기 5분의 2A 요게 평균의 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요런 또 이제 관계식이 있으니까 이거 좀 분산 부분들이 이제 우리의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해서 우리가 이제 열심히 구해가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좀 제곱해야 되니까 이제 평균의 제곱하고 이제 결과 좀 서로 어떻다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제곱의 평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항식이니까 2배의 평균의 제곱하고 결과가 같아진다 이런 결과가 되겠죠. 분산을 이렇게 좀 구해놨는데 아이고 분산을 뭐 굳이 구해가는 것보다 결국은 이제 문제 주어진 조건이 있으니까 이 식을 좀 써가는 것이 더 바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거 좀 필요가 없는 항목인 것 같죠. 자, 그렇다면 일단은 뭐 제곱의 평균 2분의 1 더하기 5분의 2 A 제곱 이렇게 나온 부분들하고 2분의 1 더하기 5분의 2A 제곱한 거에 이제 2배 한 결과가 좀 서로 같다. 그래서 이제 관계식에 의해서 문제 우리 A 값을 구해달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5분의 2 A 제곱이 되겠고 2배에 여기는 뭐 4분의 1 더하기 그러면 5분의 2A 더하기 25분의 4A 제곱해서 계산될 텐데 뭐 2분의 1이 좀 이렇게 소호가 되죠.
5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약분하게 되면 5분의 1 a제곱 이렇게 처리된 거랑 5분의 2a 더하기 25분의 4a제곱 처리되는데 이게 좀 이항시키게 되면은 25분의 5에서 빼면 되니까 25분의 1 a제곱은 이퀄 5분의 2a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하나 또 약분도 되고 a도 이렇게 하나 약분될 거니까 a 값은 뭐 10입니다라고 해서 a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a 값을 이렇게 구했을 때 이제 문제에서 뭘 구하냐면 제곱의 평균, 그럼 위쪽에 있는 값들이죠. 그다음 평균이라는 부분들이니까 a 값 10을 좀 대입을 하게 되게 되면 이 부분들은 2분의 1 더하기 4가 되겠고 여기는 또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2분의 1 더하기 5, 2, 이거래. 그럼 여기가 또 어떻게 되는가요? 10을 곱하기 해주니까 어이구 20에 40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값을 더하면 44에다가 45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큰 흐름 틀에서는 이산확률 분포에서 평균하고 제곱의 평균 그걸 통해서 이제 분산 구해가는 절차 이 학습이 돼 있습니까? 라는 뭐 가장 기본적인 학습이 돼 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 스타일인데요. 주어진 조건들이 있죠. 그럼 조건들은 뭐 분산 부분들하고 이렇게 좀 분산 구한 거 하고 그다음에 평균 제곱한 거 결과 같아다 이런 뭐 관계식이 있습니다라는 뭐 특수한 상황이 좀 나온 거니까 요거에 맞춰서 연산해서 a 값을 구해가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죠? 조금 이제 살짝 좀 다른 표현이 나왔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항목을 잘 적용해가면 되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된 수의 곱이 5의 배수이고 합은 또 이제 3의 배수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곱이 5의 배수가 되는 것은 유효 인수에 5 있는 부분들이 뭐 5하고 10이니까 그거 뭐 고려해주면 되는데 합이 3의 배수는 조금 이제 신경 써야 될 요소가 많죠. 일단은 3의 배수 때문에 나머지가 좀 같은 종류끼리 분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에서 일단 숫자를 좀 나머지가 같은 종류끼리 좀 분류를 하고요. 세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나머지를 통해서 이제 구성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나머지가 111, 222, 333 이렇게 좀 같을 때거나 그럼 나머지가 각각 1, 2, 3 이렇게 골고루 하나씩 있을 때 이렇게 좀 네 가지 경우가 좀 생기겠다 이런 걸 좀 생각해 가면 되겠죠. 자 나머지가 1인 경우 좀 이쪽에서 이제 골라가면 되는데 이때 이제 5의 배수를 고려해 주면 되는 거니까 12쪽 포함되면 되겠고요. 222 올 때는 또 5를 좀 반드시 포함시킨다라고 해주면 되겠고 뭐 이때는 세 숫자를 더하겠을 때 곱하기 했을 때 5가 좀 생기지 않은 거니까 이런 경우는 생기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이제 5가 이제 좀 고려할 대상이 많죠. 좀 절차를 좀 밟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흐름 틀은 10 컨비네이션 3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첫 번째 나머지가 좀 같은 경우는 우선 이제 10을 반드시 골라야 되겠고 나머지 3개의 숫자 중에서 2개의 숫자를 골라가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 뭐 숫자가 3개가 밖에 없으니까 이거 뭐 그냥 한 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가 이거 좀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요소가 좀 여기 담겨 있는데 일단은 나머지가 1인 곳 이곳에서 10이 좀 이렇게 좀 미리 뽑히게 되게 되면 나머지 이런 곳에서는 각각 하나씩 뽑을 때 3 곱하기 3 아무 숫자나 나와도 되는 거니까 9가지가 되겠고 반대로 이제 여기 나머지가 2인 곳에서 5가 뽑히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역시 나머지 1인 곳 3인 곳에서는 아무 숫자나 좀 나와도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4 해서 뽑히면 되겠고요. 이거 좀 빼기를 해줘야 되죠. 자, 이때 이제 뭐가 좀 문제가 되느냐? 뭐 이제 5하고 10 두 개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가 이제 두 번 쪽 계산돼 있으니까 이걸 좀 빼주면 되겠죠. 각각 5, 10하고 5하고 좀 뽑힌 다음에 나머지 이곳에서 뽑는 거 있으면 세 가지 해서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19, 8 나누기 3, 2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3, 4 처리되니까 120까지 되겠고요. 여기는 세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9 더하기 12 빼기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120에다가 4에다가 여기가 그럼 얼마가 됐습니까? 18입니다 라고 처리된 거니까 뭐 약분을 좀 한번 해주면은 60분의 이게 22에다가 11입니다 라고 해서 계산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60분의 11 3번이 정답이 돼가는 내용. 문제에서 이제 아주 재미난 조건들 두 가지가 좀 이렇게 조져 있는데요. 일단은 좀 더 까탈스러운 게 이제 3의 배수 이런 부분들이니까 일단 수를 좀 이렇게 나머지가 같은 종류끼리 분류하고 3의 배수가 될 때는 이렇게 좀 구성을 좀 이렇게 찾는 거죠. 나머지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구성들을 좀 찾아서 이제 5의 배수가 안 나오는 경우는 아예 좀 배제시키고 그다음 이제 각각 구성도 할 때 이제 이렇게 5의 배수가 나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좀 생각해 가는 부분들. 자 이제 마지막 부분들이 좀 이제 까탈스러운데
왜냐면 이제 나머지가 1인 곳, 2인 곳에 이제 5하고 10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뭐 10이 들어갔을 때 5가 들어갔을 때 둘 다 들어갈 때는 이제 두 번 계산했으니까 빼기 해서 처리해가는 이게 또 이제 합의 법칙 형태가 좀 이제 관련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 좀 신경 써가지고 전체적인 좀 연산을 좀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살짝 복잡해져서 큰 흐름틀 다시 한번 좀 설명드렸으니까 이번 기회에 뭐 3의 배수 이런 부분들 어떻게 처리해가는지 확실하게 학습 잘 해 가시기 바랍니다. 29번 시작합니다.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6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한 장의 카드를 꺼내서 확인한 후 다시 넣고 이런 일을 좀 4번이나 반복하겠다 이런 얘기죠. 네 숫자의 또 평균을 좀 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평균 형태가 되는데 어이구 평균이 4분의 11이요. 그렇다는 얘기는 네 숫자 합 그럼 뭐랄까요? A1, A2, A3, A4 네 숫자를 좀 이렇게 좀 생각해주면 이 숫자들의 합은 뭐 그럼 뭐 11 이렇게 좀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들 또 확률 좀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돼 있는데 일단은 뭐 11이 나오는 이런 경우를 좀 구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숫자들은 항상 최소 아무리 못해도 1은 되는 거니까 A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되겠습니까? 뭐 A 프라임 1 더하기 1 이렇게 형태로 좀 치환의 형태를 좀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A1 프라임, A2 프라임, A3 프라임, A4 프라임 뭐 이런 형태를 좀 처리하게 되게 되면 4를 좀 빼니까 7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이제 그럼 이제 이런 각각의 값들은 이제 0보다 큰 값이니까 뭐 전체는 이제 가볍게 서로 다른 4개에서 중복골을 허락해서 7개를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풀이를 해서 계산해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10 컨비네이션 7, 그럼 10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19, 8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그다음에 3, 2 이렇게 처리해서 약분을 좀 이렇게 3, 4 처리해 주면 이제 120까지입니다라고 나오겠습니다. 되죠? 물론 이제 120까지가 답은 아니고요. 왜냐면은 7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주어진 숫자들. 그리고 이제 이미 1을 이렇게 주었기 때문에 큰 숫자가 5까지 되는 거니까 6 이게 나오는 경우도 없겠군요. 좀 이제 6, 1, 0, 0 이렇게 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이제 이런 걸 좀 빼줘야 되죠. 이렇게 좀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은 7이 어디에 배치되느냐 이런 얘기니까 빼기 4개 해주면 되겠고 요거는 뭐 4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이렇게 나열해 두면 되니까 4, 3, 12 해서 요 가지수를 좀 빼서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확률을 좀 구하라고 했으니까 가지수는 6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분에 처리해 주면 되겠고 요게 얼마를 빼는 거예요? 16을 빼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104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약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52 한 번 되겠고 그다음에 26 또 한 번 또 되겠고 26을 또 한 번 또 되면 13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333 이렇게 처리되면 27 곱하기 6분의 13에서 결과를 좀 얻어갈 수가 있겠죠. 그럼 6, 7이 42에다가 162가 되는 거예요. 162분의 13에서 확률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뭐 또 더하기를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더하기 해주면은 75가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175입니다라고 정답을 좀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큰 흐름틀, 뭐 숫자들은 열심히 더하기해서 11제곱 만들어 간다 이런 얘기. 여기 좀 4로 뭐 평균 구했을 때 4로 나눈 거니까 합이 11이다 이런 것 좀 빨리 캐치해야겠고, 1보다 최소 이제 1은 좀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저 배웠던 이제 중복조합 이론을 좀 이용해서 자연수 조건 이런 쪽을 이용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치환되는 모양에서 이제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가지수를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구하겠고 나오지 않는 경우를 좀 이렇게 좀 빼서 처리해가는 뭐 이렇게 좀 큰 흐름들은 이제 우리가 배운 이론들 중복조합을 이용하는 요 절차 이런 부분들이 좀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거니까 주어진 상황을 얼마나 좀 잘 이해해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이제 접목시켜 가는지 이게 좀 학습해야 될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조금은 좀 복잡해졌으니까 연습장에 메모해가면서 학습 잘 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30번 9월 평가원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집합 x 1, 2, 3, 4, 5 x에서 x로의 함수 f 치역을 a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치역을 좀 b라고 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역 결과는 좀 원소가 좀 3개보다 작아야 되는데 합성함수하고 이제 결과도 원소 개수가 좀 같아져야 되는데요. 재미난 표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자기 자신으로 가는 그런 대응하는 원소는 없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면 일단은 A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개, 2개, 3개쯤 나눠야 되는데요. 1개가 된다는 이야기는 이게 지금 그러면 이제 상수함수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1, 2, 3, 4, 5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이게 1개의 원소 이렇게 된다면 뭐 이렇게 좀 전부 다 이제 하나의 원소를 이렇게 가다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가는 원소가 있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소의 개수가 2개일 경우, 그다음에 이제 뭐 3개일 경우 이렇게 두 번쯤 나눠서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은 뭐 원소의 개수가 그러면 이제 5개의 원소 중에서 2개를 좀 고르면 되겠죠. 골라서 그 원소를 좀 정해놓고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1, 2, 3, 4, 5 이렇게 처리됐는데, 원소를 좀 1, 2라고 지금 생각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제 중요한 것은 1이라는 것은 2에 대응돼야 되고 2는 뭐 1에 이렇게 대응돼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을 가는 원소가 없는 거니까. 그럼 이제 3, 4, 5는 이제 이미 치역의 원소가 이제 2개가 완성이 돼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편리한 숫자를 좀 대응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F3, F4, F5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은 가지수가 그럼 뭐 두 가지 나오겠죠. 두 가지 이렇게 처리해서 8가지 처리되는 거니까 뭐 n이 2일 때는 최종적으로 10 곱하기 8해서 80까지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원소의 개수가 이제 3개일 때 좀 찾으면 되는데, 이것도 역시 5 컨벤션 3에서 10입니다라고 좀 구해주면 되겠고, 그 원소를 좀 정해놓으면 되죠. F1, F2, F3 이런 부분들 그냥 1, 2, 3이라고 좀 정해서 좀 생각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이 대응될 수 있는 경우가 또 2가 있겠고, 그럼 이제 나머지 숫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2가 좀 제외가 되면 이제 1, 3이 남았는데, 이거 3은 3이 되는 거 안 되니까 1, 3 이런 형태 거꾸로 썼는데요. 3, 1 이런 형태로밖에 좀 안 되겠고요. 이게 3이라고 좀 생각하면 3을 좀 빼거나 하면 1, 2가 남았는데 2는 또 안 되니까 1, 2 이렇게 돼서 이건 좀 대응 숫자가 좀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정해져서 2가지입니다라고 좀 처리가 되겠고, 이때 이제 F4하고 F5 이런 부분들은 뭐 1, 2, 3 숫자 중에 아무거나 대응되니까 3 곱하기 3해서 결과를 구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2 곱하기 9 해서 18입니다라고 좀 결과를 좀 구하면 되겠고요. 앞에 좀 10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곱하기 해서 10 곱하기 18 이렇게 처리해서 180까지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제 앞쪽에 80까지 하고 180 이렇게 정하게 해주는 거니까 전체 가지수는 전체 이 문제 가지수는 260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문제 내용 됐습니까? 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 이제 어떻게 좀 하나하나 좀 해결해가느냐 이런 얘기인데,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좀 3개 이하입니다. 근데 뭐 여기 다가 아주 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기 자신 되는 게 없다라고 해서 큰 틀에서는 뭐 원소의 개수가 3개라고 했으니까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이렇게 좀 나눠 가는 건데, 1개일 때는 자기 자신 나오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건 좀 안 되겠고, 2개일 때, 3개일 때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좀 논리체계를 좀 밟아가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좀 숫자를 좀 정해놓으면 되죠. 정해놓은 가지수 곱하기 이렇게 해놓고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이제 센스 있게 대체해가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 좀 참고해가지고 학습을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마지막 문제, 마지막 종 문제인데요. 좀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잘 해결해갈 수 있는 좀 실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고요. 앞에도 좀 좋은 문제들이 좀 제법 있었으니까 학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업그레이드해가는 그런 계획이 되길 바라면서 평가원 시험 문제를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